태풍 카눈 관련해서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카눈이 현재 수도권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내륙으로 오면서 다소 세력이 약해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태풍의 기본 조건이 바닷물에 이 증발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륙에 왔다는 얘기는 지금 바닷물에 증발량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태풍의 가장 중요한 거는 중심의 기압이 낮아야 되거든요. 낮아야 고기압에 의해서 부분에서 저기압 쪽으로 공기의 이동이거든요. 근데 수중량이 없어버리니까 저기압이 되지 않아서 공기 이동이 발생하지 않아요. 결국 태풍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육지로 왔다 그러면은 긴급하게 세력은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세력이 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서해안을 끼고 중심 센터가 서해안을 끼거나 아니면 남해안을 끼고 동해안을 끼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태풍의 이력이 상승이 되겠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중앙 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의 중심부가 태풍의 눈이 육지를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력은 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세력이나 수증기 양에 의해서 계속 태풍의 강도는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영상만 봐도 좀 피해가 클 것 같았는데 그래도 워낙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좀 대비를 많이 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예보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그동안에 우리가 피해를 또 학습한 결과도 있고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말 총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또 잼버리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또 이런 지금 태풍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비한 결과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 지역은 그 태풍에서 좀 반경에서도 멀리 있었고 지금 사실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지금은 오히려 비가 안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왜 많은 비가 이 동쪽에 집중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동쪽에서는 지금 구름대가 지금 동에서 지금 서로 오는데 이제 태백산맥에 그 산맥을 넘어오지 못하고 태백산맥에 이제 부딪혀서 이제 많이 왔었고요. 또 하나 이제 예를 든다면 지금 태풍의 이연 반원에 속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태풍은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또 태풍이 북진을 하고 있습니다. 북진하면은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쪽 부위에서는 올라가는 힘과 회전하는 힘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진하는 힘이 20여 킬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측에서는 약 20킬로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뭐 바람이나 이런 영향들이 더 많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태풍의 경로도 그렇고 지난달에도 또 집중호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상기후 현상의 영향이라고 보면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구온난화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온난화 중에서도 슈퍼온난화라고 합니다. 지금 태평양의 온도가 뭐 0.5도가 뭐 6개월 이상이 아니고 1.5도 이상이 6개월간 뭐 이축되는 뭐 슈퍼온난화이기 때문에 지금 태평양 온도가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남해안, 서해안에 동해안의 온도까지 올라가 버리니 태풍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형성돼서 살아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피해 상황 한번 보면 인명 피해는 공식적으로는 집계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 명이 사망한 걸로 나왔고요. 이 14,000명 정도가 일시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흰남노 태풍하고 비교하면 뭐 사상자도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좀 침수 피해도 좀 그나마 경미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많이 준비한 덕분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 정부 차원에서 많이 준비했었고요. 지금 흰남노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 쪽에 부산 경남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태풍 세력이 또 굉장히 세요. 왜냐하면 지금 해안을 중심부가 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울산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7명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태풍의 중심부, 태풍의 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포항에서 만조 시기가 겹쳐가지고 지금 바닷물이 평상시에 2배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지하 주차장에 물이 쌓여서 7명이나 사망한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올해는
어떤 준비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서 결과적으로 피해가 적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언급도 해주셨는데 내일 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세계 잼버리 K-팝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실 내일 오후 중부까지도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치러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비가 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신뢰가 90%가 된다고 하니 좀 좋을 거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또 생각도 하냐면 지금 밀집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운동장이 45,000명이 지금 운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이제 꽉 차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태원에 압사 사고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 밀집 안전사고가 중요한데요. 여기 대책으로 보면 정부가 뭐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슈퍼스타들이 공연 장소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했을 때는 어떤 위험의 피크 타임이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슈퍼 연예인이 등장할 때, 아니면 또 퇴장할 때, 아니면 어떤 노래나 어떤 퍼포먼스 공연을 할 때 어떤 피크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군중들이 질서에 상관없이 어떤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안전 관리가 어떤 포인트적으로 위기 관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아까 제보 영상도 계속해서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아까 리포트에 나온 것 중에 그런 영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계시다가 갑자기 집이 무너지는 영상이 하나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 지금 자 영상 보시면 그 지붕이 갑자기 주저앉고 이 할머니께서 넘어지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강아지들도 놀라서 대피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다행히 생명은 지장이 없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뭐 대피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은 어떤 그러니까 지금 정말 그 사망 사고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은 저는 지금 저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물을 최대한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평상시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바람이 분다는 얘기죠. 바람이 의해서 이제 밀리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지는 것은 사소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도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산사태 날 때 산사태에서 차가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사태가 날 그 순간에 차가 지나간다고 볼 수 있지만 차가 지나갔기 때문에 산사태가 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충격에 의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산사태 일보 직전인데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차가 지나가면 차가 보통 1톤 내외가 되거든요. 1톤이 지나가면서 진동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런 상황에서는 그냥 사실 뭐 짐을 챙기러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제 안 되겠고요. 저런 걸 예방하려면은 지금 저게 거주자, 저 할머니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런 분들은 확인이 안 되죠. 여기에서는 어디가 되냐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제 관여를 해야죠. 이 집은 이번에 이 정도 되니 대피를 해야 되는데 대피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사찰 내에서 막 영상이 그 빗물이 흘러내려오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부분도 되게 걱정이 됐던 게 저희한테 보내주신 영상이라서 너무 감사하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사찰에 지금 물이 넘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평상시에는 물이 넘어오지 않는 곳이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평상시 때도 저렇게 물이 많이 왔으면은 저런 곳에 이제 하지 않았고 다른 길을 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게 문제였냐면 우리가 지금 국토 개발을 계속 그 유원지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휴양지나 이런 것들. 그래서 산을 계속 파헤치거든요. 근데 우리 토지는 어느 정도 물을 흡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흡수되지 않고 계속 콘크리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개발된 양만큼은 물이 흡수되지 않고 어딘가에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거든요. 아마 저기도 저는 저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몇 년 전에는 웬만한 비가 와도 저 계단을 넘칠 정도로 비가 넘치진 않았어요. 그러나 주변에서 어떤 개발이나 어떤 다른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만큼 영상 나온 것처럼 물이 넘어갔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도 이 경북 지역에서 그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비가 많이 왔는데 사실은 그 지역이 산사태 위험 지역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침수 피해가 또 났었던 것, 또 산사태가 났던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무분별한 개발이 또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산사태 위험 지도를 발행을 해요. 위험 지도 안에 산사태 위험 지점이 있습니다. 어느 산은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산사태가 나는 걸 보면 지금까지도 산사태 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사태 위험 지역이
기본 아니고를 떠나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네.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보 영상 한 번 더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네네. 네. 제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속초 지역의 모습이고요. 이 가게 안이 침수가 됐습니다. 네. 물이 가득 담겨 있고 사실 이럴 때는 이 도망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 대피를 해야 되거든요. 저기에 네. 지금 잠깐 그 어느 그 여성분인가 지금 나이 드신 분이 지금 사람도 보이잖아요. 예, 예. 우리가 지금 물이 무릎 정도 차 있을 경우에는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나 노약자분은 더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되기 전에 대피를 해야 되고요. 예. 저 정도 되기 전에 대피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저기를 위해서 지금 저 정도 되니까 안에 있던 귀중품이나 있어가지고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안타까운 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네. 꼭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까 보시면 있지만 이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렇게도 해도 들어오는데 저런 거는 사실 뭐 방법이 또 없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네. 지금 내려오는 비가 지금 덮치는 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거든요. 예, 예. 그러나 우리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물이 쌓이기 전에 대피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사실은 아까 저도 사실 걱정됐던 게 그 가게 아니면 전기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네. 용품들이 네. 뭐 감전이나 이런 우려도 그렇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바람이나 어떤 비에 의해서 정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비가 올 것을 예상해서 어떤 지자체에서 불을 정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특히 네.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비가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럼 일부러 정전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전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뭐 차후에 이제 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아마 저런 것도 그렇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대비하지 않더라도 지금 대피했을 때는 전기 코드를 빼고 네. 또 스위치를 내리고 또 가스를 잠그고 네.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 저희는 현장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